자유 좋죠. 자유는 우리 환경에 따라서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의 갖춤의 질량만큼 자유를 얻는 것이지, 질량이 모자라는데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욕심이다. 사람이 사람마다의 자기 갖춤의 질량만큼 자유를 얻는 겁니다. 질량이 모자라는데 자유를 더 얻을 수 있다?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배움과 지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많이 배워야 하고 내 자신을 잘 갖추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갖추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질량을 가지고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자꾸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일반 지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다가 보니까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그 역할을 못 해줘서 맥혀버렸던 거예요. 맞습니다.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언제 나서야 되는 거냐 하면 30%일 때 나설 사람이 있고,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인간들이 30%의 질량을 갖추었을 때, 그때까지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필요 없습니다. 사는 자체가 내를 갖추게끔 해놨으니까. 근데 30%를 갖췄고 나면 그때부터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70%가 이 세상에 나옵니다. 나와서 이 사람들이 모지렘을 같이 앞장을 써가지고 이때까지 대한민국이 해온 거예요. 해왔는데 이 70%가 우리가 성장을 했을 때, 이때는 일반적인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나와서 행할 게 다 했다 이 말이죠. 했는데 이제 70% 위에는 특수한 정신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수행도 하고 내 자신을 닦고 자연을 지금 이 자연을 깨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던 30%의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이 기초를 모르고 그냥 무엇이 수행인지 무엇이 자연과 지금 이게 통하는지 이 원리를 모르고 귀신하고 놀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귀신하고 놀기는 굉장히 쉽죠. 거기에서 같이 귀신하고 지금 이게 우리가 접해가지고 이거는 70% 안에서 놀던 거지, 70% 이상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귀신이 우리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지, 귀신하고 노는 거는 아니죠. 귀신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갖고는 우리는 모지랄 때 하는 거예요. 모지랄 때. 근데 이것이 단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 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술신이 아니고, 사신이 아니고, 사도 사신이 아니고, 법신으로 올라가야 된다. 법신은 진리에 접근을 해야 된다. 진리에 접근을 해서 뇌를 갖추고 보면 스스로 통한다. 자연은 스스로 통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 모지렘을 티 없이 닦으면 스스로 진리에 들어가게 돼 있고, 진리는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깨끗해지면 스스로 공부하게 돼 있고, 진리에 들어가면 진리는 내가 배우려고 욕심하갖고는 이 진리를 득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깨끗하니까 진리 속에 들어가는 게 자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니 내가 공부하고자 안 하고자 이 상태도 같지 않으니 스스로 전부 다 흡수하게 돼 있고, 그 힘을 나도 모르게 갖추니 자연에 스스로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류가 다 같이 70% 성장을 했을 때, 그분들이 잘 노력을 하고 이만큼 성장을 해왔으니 이분들을 이끌어 인재 지도를 하는데,
이분들을 지식인들은 사회에 존중받는 일을 하게끔 이끌어주고, 존중받으면 내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질 거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제. 네가 필요한 걸 다 쓸 수 있어요. 그걸 다 빚어주었어. 이 돈을 쓰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 세상에 백성들이 노력을 해서 이만큼 빚어둔 거, 너가 빚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돈을 빚은 건 지식인들이 빚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희생을 하며 전부 다 빚어둔 거예요. 이걸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 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식인들입니다. 근데 이 돈을 못 써가 환장을 하네. 너희들이 사회에 존중받을 수 있는 일을 할 때 이 돈 다 쓰게 해준다. 그래서 이 지식인들을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지도자들을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 지구촌에서 당신들이 얼마나 큰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왔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는 지도자들은 어디다가 목말라 있느냐 하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뭔가를 노력을 했는데 저 국민들이 나를 시선을 다르게 보니까 존경받는 게 소원이에요. 존경받는 게. 우리 자식들한테도 이 사회한테도 지금 존경받는 게 소원이지 돈이 많은 게 소원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돈은 넘었었어. 어떻게 하면은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은, 돈은 너희들 말을 안 해도 어마어마한 경제를 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사회, 대한민국의 존경을 받으면 대한민국의 물질은 내가 다 쓸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존경받으면 존경받는 만큼 국제의 경제를 내가 쓸 수 있게 돼 있고, 국제의 모든 백성들이 나를 따르게 돼 있는 것이다. 그게 인류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삶을 살 때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일을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따라가는 거죠. 이분들이 이끌어주는데 우리가 존중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 때 이분들을 이 사회 지식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주 보기에 아주 안 좋다라고 하면 그 누가 존중을 할 것이며 누가 존경을 할 것인가? 창조 이래로 이만큼 많은 재물을 만들어 놓은 적도 없고 이만큼 많은 인프라를 깔아 놓은 적도 창조 이래 없었습니다. 이 인프라를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뜬 자가 없다. 자연을 아는 자가 없어. 그래갖고 나는 자연을 다 안대. 그러고 이렇게 가갖고 나는 교황이라고 앉아있더라. 그 교황님한테 물어보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나는 몰라. 나도 찾고 있는 거야. 이분들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새로운 세력임을 찾아줘야 되는 게 그게 정신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사회는 준비 다 돼 있어. 인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은 다 만들어졌어. 지혜롭게 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 내가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줄 것이고 길을 전부 다 열어줄 거니까 이 사람도 한번 찾아와봐.
이 사람은 분명히 말하건대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러 나왔고 이때까지 이룬 모든 형제들이 고생한 건 나는 압니다.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면서 인류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나는 아는 사람이고 인류의 인간이 사령고로 인자는 빛나는 인생을 살면서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시대를 열어갈 주역들이 지금 이 지구촌에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있고 인류의 영웅이 되고 인류의 앞으로 미래의 인간들이 받들면서 그분들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이 땅에 닿은 분들이 이 지도자들이 존경받고 이 지식인들이 존중받을 때 인류 평화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는 일이 있지 않고서는 인류 평화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며 이는 평등과 불평등을 따지면서 이 세상은 혼란해질 것입니다. 이제 늦지 않아. 이제 시작을 하면 되기 때가 있는데 아직까지 길을 못 찾을 뿐이지 이 길을 찾기 위해서 나를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부터 풀어나갈 테니까 다 같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사회 지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야기하듯이 그거는 아닙니다. 지식인들이 다 아는 거죠. 지식인들도 알고 지도자들도 알아요. 물질이 곧 행복이라고 소리는 안 해요. 그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있으면서도 답을 못 찾다가 보니까 그쪽으로 만져볼 수는 있어도 그게 아니라고 그런 건 다 알면서도 길을 못 찾다가 보니까 자꾸 거기 헤매는 거죠. 이 사회 지도자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 밑에 국민들이 행복할 수는 없는 거다. 지도자가 행복하지 않았는데 밑에 사람들이 행복하게끔 이루어지는 거는 그거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자식이 안 행복할 것이냐? 부모님이 행복하면 자식이 행복해요. 자식이 즐거워할 때 누가 즐겁고 행복해요? 똑같은 원리죠, 이게. 이 집안에서 한 사람이 행복한 게 맞다면 이거는 다 전염대가 행복해요. 행복 전염병 그거 안 걸려봐서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때까지 전염이 뭐가 됐냐면 좋은 게 전염됐던 거예요. 좋은 거. 아직까지 인류는 즐거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즐거움하고 좋은 거는 단위 자체가 달라. 응? 이 좋은 거는 어떤 단위냐 하면 내가 아까 이야기하는 물질을 많이 주면 좋은 거예요. 이건 좋은 단위지. 좋은 단위는 물질을 준다든지 물질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주면 엄청 좋죠. 이거는 뭐 찢어지게 좋아요. 찢어지죠.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줘보면 내한테 찢어지게 좋은데 좋은 게 얼마나 오래 가냐. 좋은 거는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고 슬슬 이러다가 나중에 그냥 저 다이아몬드 저 안에 연합보고 만다고. 꽁꽁 연합 그것도 싸갖고 막 귀한 거라고. 연합놓고 나중에 저 금고 안에 들어가 있지 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가. 근데 즐거운 단위는 어떤 거냐? 즐거운 거는 그렇게 물질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은 좋은 단위예요. 근데 즐거운 거는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상대한테 이로운 행위를 했어.
사람을 늘 이롭게 했다든지 이 사회를 이롭게 하니까 이 사회가 너무 좋아서, 예? 이 사회가 너무 좋아서 이제 진짜로 참 이제 행위 일어나니까 사람들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지니까 이걸 보고 내가 즐거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주고 얻는 게 즐거움이고, 주고 얻는 게 즐거움이고, 내가 받아서 물질을 챙겨서 일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즐거움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뭐냐? 행복이 일어나는 기초 바탕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일어나는 기초 바탕. 이게 행복이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나서, 이거 기쁨이 와요, 기쁨. 자꾸 즐겁게, 내가 즐거운 것은 자꾸 너한테 이롭게 했으니까, 존중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존중. 내가 즐겁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합니다. 존중하는 그 속에서 나는 기뻐요. 기뻐지면 나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 내를 존경하면 어떻게 되냐? 존경하면, 행복해져요. 그는 우리가 행함 속에서 일어나는 거다. 우리가 뭔가 철학으로 이야기하던 종교로 이야기를 했던 과거에 우리한테 일어났던 말들 단위와 이 단위들을 우리가 잘못 썼던 거예요. 이 단위가 이 체계가 있는 것을 바르게 정리해 놨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헤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만나가지고 달링 이래가지고 막 요새는 행복해 이랬잖아요. 내가 이래 살아도 되는지 몰라.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내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거예요. 이래 살아가 안 되지. 좋은 건 좀 있으면 말다가, 좋다가 말다가 하는 거고, 즐거운 일은 일어나면 식지를 안 해요. 즐거운 거는 한번 일어나면, 그 다음, 기쁨이 오게끔 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런 거지. 그럼 3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나중에 이제 진짜 이거 내가 풀어줄 때가 와요. 천부경 속에 있는 말이에요. 인류는 이 천부경 속에 길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요걸 다 풀어가면 세상에 답이 나와요. 0.1mm도 안 틀리게 답이 나오는 거. 이 천지 창조부터 원시 반본하는 데까지 전부 다 풀어놓은 게 81자에 압축시키는 게 천부경이에요. 그 안에 우리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어요. 다 풀어지게끔 돼 있어요. 이게. 그런 것들인데 그걸 모르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는 벌써 지금 천부경 공부하면서 자랐어야 되는 홍이 인간들이에요. 홍이 인간들의 경이 천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경이었었다 이 말이죠. 논리가 아닌 이 우주의 자연의 법칙, 대자연의 법칙, 이것이 천부경입니다. 천부경 안에는 이 태초부터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 안에 어떻게 살아가는 법칙이 그 십계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십계명이 천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질 수 있는 시대가 안 됐던 거죠. 이 지상에 와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이 법명이 들어가 있는 게 천부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서 누가 푸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류를 앞으로 이끌게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거는 뭐 곧 풀 테니까 뭐 오래 안 갈 테니까 오래 안 가고 이 진리 공부하는 우리 가족들이
100만 명이 될 때 내가 이걸 풀로 들어간다 그랬어. 3박 4일 동안 이 천부경을 풀어서 이 세상에 나와야 그때서부터 이제 미래 평화는 시작된다. 요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천지대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살아야지 앞으로는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것이다. 자연의 모든 법칙을 알고 우리가 모든 기준을 정해가야 되는 것이지 이때까지 이렇게 하던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서로 간에 살아가면서 논리를 갖고 자꾸 재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정은 아니다. 우리는 정을 찾기 위해서 이때까지 진화해왔고 노력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만큼 진화를 해갖고 정을 풀어야 되는 시대지 정이 지금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덜 자랐었다 이 말이죠. 인제 만지는 거예요. 2013년도부터 이제는 정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을 만지가며 풀어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려면 질서의 기본권을 풀어야 된다. 지도자들이 바르게 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만 밑에 백성들이 전부 다 좋아지는 거다. 그걸 찾으려고 수없이 노력한 게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지도자들은 수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국에 가서 길이 없어갖고 헤매고 그러다가 떠나기 때문에 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반인의 한보다 지도자들의 한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밑에 있을 때는 이걸 우리가 뭔가를 가꾸고 우리가 채우기 위해 갖고 달리만 가면 되지만 요 경지에 딱 올라서 버리면 더 가꿀 게 없고 가질 수 없고 뭔가가 더 이거에 못 가니까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진리를 찾습니다. 이분들이 진리를 안 찾은 사람이 없어요? 왜? 사후 걱정도 되고 갈 때 다 됐으니까. 다 갖추면 나중에 헤매다가 보니까 갈 때가 다 됐거든. 겁나요? 그러게 이 저승사자가 어떻게 하고 올라나 이러고 겁이 난다니까. 이게 사후가 걱정되는 거죠. 살면서는 갖추려고 살았으면 됐지만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못 했을 때 요럴 때는 아주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갖고 탁 한 방에 넘어진 사람이 이건희 회장 아닌가 봐.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분들의 뭔가를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할 때 우리한테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게 어떤 소리까지 했느냐. 다 바꿔라. 마누라 빼놓고 다 바꾸라. 이 소리까지 한 사람. 뭔가 포맷을 바꾸라. 지금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뭔가를 찾고 있었던 게 그는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소리 뭔지 몰랐지. 뭔가 제품 바꾸는 제품을 갖다가 뭐 더 좋은 걸 생산해 이렇게 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생각의 개념을 바꾸라고 한 거예요. 모든 것이 과거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 새로운 미래는 없다라는 소리를 그분은 했어요. 했는데 자기도 몰라 미치는 거라. 왜? 그분은 누구를 믿고 살았냐? 정신적인 지도자를 믿고 살았는데 여기서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이 이게 몸이 굳어져 갈 만큼 힘들었던 그쪽에다 전부 다 그 기운을 실어놨던 이것이 몸이 굳을 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도자들 아픔도 생각을 해라. 예? 참 부모님이 맞다면 부모님이 아픔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러한 미래도 오는 것이다. 이 사회에 지도자들만큼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에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 지도자들은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끌어줄 스승이 이 땅에 안 왔다라는 거. 이분들을 이끌어주는 게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우리가 아는 게 좋아요. 우리가 30%까지는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0%까지 가는 데는 책사도 필요하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책사 같으면 뭐를 하는 사람이 이 주군을 모시고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다 하는 어떤 지도자는 책사가 한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지도자는 책사가 3명이 필요하고 어떤 지도자는 책사가 30명도 필요해요. 책사들이 있어갖고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해갖고 책사가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냐? 70%까지예요. 여기 다예요. 71%도 절대로 책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왜? 너가 주군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기운보다 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책사하고 그래서 70%가 딱 차고 나면 그 다음에 스승을 만나야 돼요. 스승을 못 만나고는 한 발을 못 올라갑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가졌어도 네가 왕이 됐어도 국민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이 스승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 국민들한테 진정 필요하게끔 운용하는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인류의 기업인들은 국제사의 모든 기업인들이 전부 다 지도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자기 할 일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 인류 사회가 지금 이렇게 꼬여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인류 사회가 제법 같습니다. 이분들이 다 성장을 하고 나서 이 힘을 바르게 쓸 줄 모르고 뭐를 해야 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이 사회는 다시 이제 꼬여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바르게 이끌었다면 어떻게 되냐? 인류 평화가 시작이 되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백성들은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그 낙이 앞으로 인류 평화를 만들어내는 인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낙이 뭐예요? 즐거움이죠. 즐거움은 고생 끝에 시작을 하는 우리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 그게 낙이에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인류의 조상 대대로 고생을 하고 이 인류를 이만큼 성장을 시켜놨으니까 이제 미래는 우리가 그 고생 끝에 그 보람을 찾는 낙이 오는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인류가 그 즐거움을 맛봐야 되는 시대에 아무도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전부 다 지금 새로운 고민에 들어가는 이런 시대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갈 바를 못 찾고 있는 거야. 70% 와서 한 단을 못 올라가고 한 단 딱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진다. 세상은 이때부터입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가 다가오는. 내가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는데 내를 탓할 사람이 있는가? 나를 따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즐거운 인생이 벌어지면서 아주 이분들이 기뻐지고 행복하면서 백성들이 다수가 이제 전부 다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끌어가는 게 지도자들이다. 그 힘은 다 줬는데 그 힘을 지혜롭게 쓸 줄을 모르는구나. 그 지혜를 열어주는 자가 스승이라는 분이. 그럼 스승과 책사를 어떻게 구분하냐? 책사는 주군을 모시고 주군의 힘을 갖춰주는 게 책사입니다.
주군의 힘을 갖춰주다가 보니까 저쪽에 작은 거는 두드려 깨야 되고, 전쟁을 해도 그걸 이겨야 되고, 많은 사람을 희생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사람을 키워내는 거. 이것이 지략가들이라는 이러한 책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책사들로 하여금 그만한 힘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주군을 모시는 책사가 할 일은 끝난 겁니다. 끝나고 70%에 올라서고 나면 스승을 못 만나면 이제 여기서 멈추어서 엄청나게 힘든 게 다시 시작된다. 그게 지금 오늘날 사회예요. 누가 전부 다 잘났다고 하고 전부 다 가르친다고 이끌어준다고 했지만 여기서 더 못 이끌어준 이런 사회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럼 스승은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스승은 이 지도자들이 스승의 제자가 됩니다. 기업의 총수라든지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스승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스승은 주군을 모시냐? 스승한테는 주군이 없다. 이 자연의 일꾼으로서 왔기 때문에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을 얻고 가지 인간으로 주군을 맡지 못한다. 그게 스승입니다. 스승은 누구한테 굽히지도 않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 지도자들을 이끌어가는 그게 스승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열려야 되고 자연과 하나라야 되고 그 힘이 있어야 되고 이 일이 지금 벌어지지 않았던 거죠. 종교 지도자가 전부 다 스승이 될 수 있는가 했더니 가봐도 내 속 시원하게 못 이끌어줘. 이래갖고 다 헤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지식인들입니다. 지금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지식인입니다. 스승은 그러면 종교자냐? 아니에요. 사회를 이끌어주고 종교 지식인들이나 사회 지식인들이나 어떤 지식인도 전부 다 이끌어줘야 되는 그는 지식인이 아니다. 자연인이지. 그렇게 해서 이 사회를 이제 앞으로 이제 이끌어 주려고 이 사람은 그 공부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군이 없습니다. 백성을 편하게 해주려면 지도자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된다. 인류가 편안해지려면 인류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백성을 이끌어야지 이 지금 인류가 편안하고 다수가 지금 잘 살아지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만백성이 삶이 편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행복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인류는 마감을 하는 겁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해탈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낙이 와서 즐거우면 이때까지 희생한 우리 조상님들이 전부 다 무덤에서 다 일어납니다. 잠자고 있다라는 비유를 어떻게 해갖고 드느냐? 한이 맺히고 집착이 묶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잠들어갖고 묶여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자손들이 즐겁기 시작을 하면 이게 전부 다 원이 다 풀린다. 한이 풀리고 이 자손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게 홍익인간일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 자손들이 즐겁기 시작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모든 조상들 영혼들을 전부 다 일깨우는 해탈 시대가 열린다. 한이 다 풀립니다.
한을 푸는 것을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배워왔느냐? 너희들을 이야기하고 키울 때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걸 이야기한 것이고, 저마다 소질을 다 주어서 이 세상에 왔으니 그걸 잘 갈고 닦아서 안으로 자주 독립을 이루어라 한 것이 새로운 법체를 찾아라 했던 것이고, 그 법체를 찾아서 안으로 힘을 갖추어서 이걸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홍익인간의 가르침의 훈시입니다. 이걸 가르친 자들은 인류에서 처음이고, 이걸 가르친 적이 없어. 처음이에요. 그런데 처음인데 누구한테 가르치냐? 해동 대한민국의 베이비 부모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 앞에 베이비 부모 앞에 형님들도 조금은 우리가 접했지만, 후배들도 조금은 접했지만, 베이비 부모들한테 교육이었었다 이게. 그러고 그 세상을 열어가라 하는 거죠. 미래를 열어라. 우리는 이 대한민국, 거대한 대한민국은 학교입니다. 인류의 마지막에 거대한 학교가 지금 일어난 것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뭔가를 물질을 욕심내고 탐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고 내 자신을 바르게 갈고 닦아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이 사람들의 인생이고, 이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해갖고 키워온 것이 인류사회고, 몇십 년 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류사회에서 기운을 넣어준 적이 인류의 어떤 나라도 없고 그런 적이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났던 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일어난 지금 대한민국 이 사회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지금 우리를 이끌었는지 그 원리는 좀 알아야지. 나라가 불 꺼지고 나라가 살기가 어려워서 힘들 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류 문물이 일로 다 들어왔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교육을 시키는 방법들로 해가지고 인류가 이렇게해서 교육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다 여줬다.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못 만질 뿐이지.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류 사회가 전부 다 문화도 만들었고 그걸 일로 보내줘. 모든 사상도 빚었고 그걸 일로 보내줘. 모든 것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인류는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도움받았는지, 무엇을 갚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이 한을 우리는 씻어낼 건지 알아야 된다. 너무 내가 크게 갔어요. 이 큰 걸 모르면 작은 거로 맨날 물어야 돼. 다수가 즐겁게 살고 아주 평화롭게 살려면 지도자들을 도와서 지도자들이 바르게 갈 수 있게끔 해줘야만 되는 것이다. 지도자들을 매가지 잡고 훑어내린다고 네가 즐거워질 거냐? 절대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이 사회 지도자들을 다시 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한번 생각을 잘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게 되면 수없는 백성들이 힘든 고통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로 가서는 안 되고 하나의 이 지구촌은 팀워크이고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팀원들로 모이가 있다. 이게. 큰 세상을 열고 봐야지. 작은 거를 빗대지 마라.
작은 거는 큰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작은 거로 싸우지 마라. 싸우면 싸울수록 네가 어려워질 뿐이지. 답을 못 찾았으니 그래도 내 앞에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맞지. 그걸 올리 그러니 하며 싸우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시대는 끝났다. 옆 사람한테 답 얻으려고도 하지 마라. 없다. 지금 그래도 이 지식 속에서 모르는 답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두드리가 쳐가지고 여기서 흡수하는 게 맞지. 옆 사람한테 답을 얻으려고 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답은 옆에서 안 나와. 조금이라도 덜 갖춘 게 있다면 일반 지식을 갖추는 데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두드려. 우리 국민들은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은 국민이었었습니다. 그거 참 장담할 거예요. 전화번호를 외워도 아주 잘 외우고 있던. 지금 그 전화번호 못 외우게 합니다. 특수한 직업 빼놓고는. 아직까지 전화번호를 5,000개씩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 특수한 직업이죠. 청와대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뽑아와갖고 청와대 일을 하는 겁니다. 차가 지나가, 몇 번 딱 지나가면 이 지금 차 번호 다 해놨습니다. 이건 2번째 옵니다. 저건 3번째 옵니다. 몇 시간 만에 옵니다. 다 압니다. 길에 그냥 써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재들을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게 나라 일이에요. 그렇듯이. 근데 우리 지식인들 어때요? 전화번호 몇 개예요? 못 외우게 합니다. 그 대신 뭘 줬느냐? 손에다가 스마트폰을 줬어요. 여기에다가 수록해서 떡떡떡 눌러 쫙 하면 쫙 나와요. 외장 하드를 써라. 여기에다가 찌끄레기 이어놓지 말고 내장 하드에는 아주 비우고 맑게 써라는 겁니다. 큰 기운을 쓰기 위해서는 내장을 비워야. 그래서 찌끄레기를 전부 다 여기에다가 외장으로 다 이어라고. 그래서 스마트가 발전하고 우리 국민들 손이 최고 스마트가 제일 좋은 제품들이 손에 들리는 겁니다. 이 정보도 여기서 두들만 나오게끔 돼 있다. 일반 지식 모질한 거는 여기서 다 찾아라. 다 있다 여기. 여기에다가 코코만 거 자꾸 집어여갖고 옛날처럼 내가 그냥 말로 갖고 계속 안에 안 닫고 찌끄리지 말고 내가 아는 건 이거 다 이어라. 그래갖고 온 국민이 전부 다 공유하게 하고 너는 새로운 일 해라. 지금 요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전자산업이 발전하고 위성이 발전을 하고 인류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끌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가? 전부 다 소통하는 데는 0.1초에 그냥 소통이 다 되기만 하려고 그래. 말 타고 쫓아다니면 그 전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공유하는, 우리는 한 팀워크였었다. 이제는 전부 다 공유하고, 이제는 힘을 합쳐서 이 지구촌을 우리가 마지막 일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제는 전부 다 즐거워야 되고, 전부 다 괴로워서는 안 되는 이 지구촌이다 이 말이죠. 근데 전부 다 괴로워지고 있어. 이제 정리를 합니다. 대한민국부터 정리를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노력합시다. 그 기관사가 만일에 영적인 발동을 했더라면 지가 가고 싶은 데로 갔을 겁니다. 50명을 치우더라도 글로 갔을 것이고, 네 계산으로 갔다면 한 명한테로 갔겠죠. 작은 걸 희생하는 게 더 낫다라는 계산을 냈겠지. 그건 너의 계산이고, 자연의 법칙에는 질량의 법칙이 있어서 이 한 사람을 살리더라도 5명은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이 질량은 살려야 되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질량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자연에서 영적으로 이걸 판단하게 했더라면
이거는 질량의 법칙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분별을 해갖고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보는 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대통령 한 명을 살릴 것이냐, 국민의 1000명을 살릴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계산하고 자연의 법칙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고가 날라 그러면 일반 백성들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몸으로 막아서 희생을 하고 그분을 살려냅니다. 왜? 이분이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1000명, 10,000명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분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분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죽더라도 우리가 사는 게 안 낫습니까? 조금 그렇죠.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질량의 법칙으로 달라들어야지 숫자로 달라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장은 안 죽어야 되고, 졸개들은 아무리 많이 죽어도 대장을 살려내는 이유가, 그 수장 한 사람에 따라 가지고 평화도 이뤄낼 수 있고 만 백성을 편하게도 할 수 있지만, 내 졸개들이 몇 명이 그런다고 해서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도자 한 사람을 귀하게 모시느냐? 왜 저 교황 한 사람을 그만큼 이렇게 받드느냐? 이 사람 말 한마디는 세계가 움직이니까. 수십억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이 진리가 안 나오고 아주 그냥 일반적인 소리만 자꾸 하면 이 사람 대판 누가 총을 쏴 죽여도 죽입니다. 이 사람 병으로 자빠지게 해서라도 하느님이 그걸 처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개수로 논하지 마라. 이 대자연의 법칙은 에너지 질량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지식을 잘 갖춘 사람, 지혜를 여는 사람, 이런 분은 1, 20만 명, 1, 200만 명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숫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 사고의 지식이, 자연의 법칙이 움직이는 이 질서는 질량의 법칙으로 운용되는 것이다. 요래서 그는 판단력이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움직이지는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몇 명으로 가지고 따지는 것은 그는 옳지 않다. 이런 거죠. 이해됩니까? 요즘 정의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회를 보는 우리 자신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과거 몇 년 전에는 옳다고 확신했던 상황도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황이 옳지 않다고 확신하며 말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내로남불, 이중잣대처럼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적도를 자의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다르다, 즉 정의에 대한 지금의 저희의 분별이 자꾸 변하는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정의의 개념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가르침 받고 싶습니다. 네. 모질하는 내 질량을 갖추는 길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 모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는 어디로 끌려가는 겁니다. 어떤 논리에 우리는 끌려가고 있다. 내 질량이 모질하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에 어떤 힘에 또 끌려간다. 이렇게 우왕좌왕이 되는 겁니다. 내 실력을 갖추었다면 어떻게 될 거냐. 어떤 논리에도 아닌 것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었지.
뇌를 땡길 수 있는 그러한 논리가 못 되기 때문에 안 움직여진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식인들한테는 그런 갖춤이 갖춰져 있어서야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인류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축소판이 지금 여기서 일어납니다. 가정 문제도 사회 문제도 정치 문제도 모든 것들이 인류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축소판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한 가닥 한 가닥을 바르게 잡는 연구를 해서 바르게 잡아 나갈 때 이것은 인류 사회에 엄청난 힘으로 바뀌고 이 질서가 잡히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걸 지금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연구할 수 있는 최고의 적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인류의 문물을 갖다 이어갖고 우리가 이걸 활동하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작을 때는 이 생각, 조금 크니까 이 생각, 조금 크니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는 이 원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또 이 생각으로 바뀔 게 아니고 여기서 정을 풀어내야 되는 그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정을 풀려고 풀어도 실력 없이 풀지 못하는 거죠. 그걸 내가 도와주려고 나온 겁니다. 모지라는 실력을 여기서 더 갖추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모지라는 걸 여줄 테니까 풀어서 답을 정리하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온 겁니다. 연구를 해라. 어떤 분야라도 연구를 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 모임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오라. 내가 그걸 빛나게 이 세상에 답으로 안 나왔으면 답이 되게끔 해주마. 기본은 해라. 기본을 해가지고 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인류가 풀지 못하는 답을 여기에다 넣어서 완성시켜준다. 요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의 질량이 자꾸 움직이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자꾸 요동을 치는 것은 우리 질량이 모질해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 가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런 것이고 지금 정치를 하는 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 자체도 이 자체의 질량이 모질해서 지금 움직이는 여기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좌우에 우리 생각의 분별이 지금 모질하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꾸 흔드니까 나중에 국민들이 이거는 너무했다. 어찌게 이 지식인들이 저 무식한 짓을 할까? 지금 이제는 여기서 저하돼 버리는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르게 정리를 해갖고 내놓는다면 이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립니다. 그런 일을 하는 이 사회단체가 지금 없는 겁니다. 사회단체는 뭔가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투쟁을 하면서 성장을 했겠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 필요한 답을 생산을 해서 뒤에서 받쳐주는 내조를 해야 되는 그것이 사회단체입니다. 사회 질서는 잡아놔서도 방법이 없어서 못 갈 때 이는 사회단체들이 연구를 참신하게 해가지고 뒤를 받쳐주는 그럴 때 이 사회가 인자 힘을 쓰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단체들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곧 시작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노력에 의해서 정말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그래 가능하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평등한 겁니다. 이 재능을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재능을 받은 사람하고 같이 뛰는 것도 평등한 거. 세상에 평등 안 한 게 단 한 개도 없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깨져버리면 내가 지금 잘못 풀어준 겁니다. 세상에는 뭐든지 평등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달리기를 해서 선수들을 이야기하는데 선수들이 이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있고 타고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같이 조건으로 뛰어서
가치 조건으로 뛴 게 아니죠. 타고난 사람이 뛰었고 안 타고난 사람이 뛰었는데 어떻게 같은 조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안 타고난 사람들이 나도 이기보려고 했지만 이 사람도 타고난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안 타고난 게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나는 실력을 더 쌓아야 되고, 타고난 놈이 엄청나게 게을러 갖고 노력을 하나도 안 하면 이깁니다. 근데 이것이 니도 노력을 하지만 야도 노력을 하면 무조건 차이는 그대로 나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노력 안 하고 이것도 노력 안 하면 이래도 차이가 나. 그러면 이 사람은 달리기를 해가지고 명성을 먼저 얻어서 인생을 만들어가게 해놨고, 너는 못 달리는 것 대신 다른 재능을 주었지 않느냐. 그거로 인해 가지고 네 재주를 잘 살려 가지고 또 명성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근데 니한테 누가 달리라 그랬어? 달릴 놈 모이라 가니까 감이 안 되는 게 모여갖고 달리면 나도 1등 할 거라고 맨날 네 인생 아주 죽 서는 거죠, 이제. 요렇게 된 거예요. 저마다 소질을 주었다. 이 사람 달리기를 잘하는 반면에 다른 부분이 모질에게 주었다. 이 사람은 기억력을 잘 일으키는 반면에 다른 게 모질한다. 이 사람은 아주 음악을 잘하는데 다른 게 모질해. 이 사람은 수학을 참 잘하는데, 요 앞에도 있네. 수학 교수님. 수학은 참 잘하는데 산수를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의 소질을 가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찾아서 자기가 빛나는 이런 일을 해라는 거죠. 남 탓하지 말고, 남의 거를 떡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내 거 그걸 칭찬할 줄 알고, 그 소질이 과연 하늘이 내린 소질이구나. 나는 또 내 소질을 이렇게 잘 발전해 갖고 하느님을 욕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내 소질을 못 찾아 갖고 너무 거에 자꾸 갖다 대 갖고 실패해 갖고 하느님을 욕되게 해야 되는지. 하느님은 절대로 불평등하게끔 이 땅에 공사한 적이 없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지는 것들이 모질해 가지고 헤매고 있는 게 우리지, 하느님은 그렇게 공사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등 불평등이라는 이 용어는 만들어서 할 수 있겠지만 자연에는 평등 불평등이라는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없어. 에너지는 큰 일을 해야 될 에너지가 있고 중간 일을 해야 될 에너지가 있고, 인간으로 오는 이 영혼들의 에너지 질량이 전부 다 차이가 납니다. 하나도 차이 안 나는 게 단 한 개도 없게 돼가 있고, 이 자연에 만들어진 저 별들의 저 은하수에 질량이 똑같은 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 수 없는 이 은하수 안에 질량이 똑같은 건 없다. 이 우리 은하, 지구가 담겨 갖고 있는 이 우리 은하 안에만 해도, 우리 은하 한 개예요. 요거만 해도 이거는 몇 조개의 이 행성이 있습니다. 그 행성 하나하나마다에 담긴 에너지가 있는데 몇 조개가 있어도 똑같이 담겨진 질량의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행성 한 개 안에 몇 조개가 은하가 지금 이 행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우주에 담겨져 갖고 지금 생산해 놓은 이 우주에 이 은하가 행성을 그만큼 담고 있는 은하가 이거보다 또 수천 배 수만 배를 담고 있는 은하도 있습니다. 우리 은하보다 수천 배가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은하도 있다.
그 안에 담겨져 갖고 있는 수억 조개가 있는 이 은하 안에도 똑같은 질량으로 에너지를 가진 곳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다 빚어두고 공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영혼들의 에너지 질량이 똑같은 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 다 저마다 전부 다 에너지 질량이 틀려서 전부 다 각기의 소질도 다르고 각기의 삶의 질이 틀리는 것이다. 그 안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지 평등은 그런 식으로 잣대되는 것이 아니다. 이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소질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내 소질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들이 법체가 없다가 보니까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이 교육을 못 받다가 보니까 오늘날에 전부 다 헷갈리는 그런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우리는 틀린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바르게 운용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누구든지 자기 길을 찾을 수 있고 자기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의 질도 한 명도 똑같은 게 없다. 그 질량도 이게 자연입니다. 불평불만 하지 마라. 내한테 준 이 삶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안다면 불평불만 하지 마라.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면 내 미래는 시작된다. 불평을 하면 내 고통이 시작된다. 그것만 깨고 가면 됩니다. 불평불만 인자는 해도 됩니다. 네 어린 건 네가 책임져야 돼. 되게 어렵다가 덜 어려울랍니다 하면 선생님한테 또 찾아오게 돼 있으니까 내가 다 다스릴 것이야. 노력하는 자 누구든지 이끌어줄 것이야. 예. 그거는 평등한 겁니다. 지금 이런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도 우리는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것이다. 사람은 교육을 어떻게 받고 뇌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코스로 가게 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지금 홍익 인간들을 가리키는 교육을 가리키지 않았다. 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갖다 자료만 이어줬지 우리는 홍익 인간들이 이걸 어떻게 만지면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우리가 진로를 잘못 선택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네가 어떻게 튼다라고 해서 되게끔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지구촌에는 지구촌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는 팀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사고가 잘못돼서 잘못 판단하고 가는 일이 생긴다면 많은 사람의 희생도 같이 몰고 갈 것이다. 바른 교육을 받아서 바른 길을 간다면 많은 사람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주의가 팽배한 것은 서로가 서로한테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일어나서 그런 것이다. 만일에 5명이 있는데 5명이 서로가 도우면서 잘 지내고 있다면 내가 돈 번다고 해서 그게 내 거라 할 것이냐. 이 힘을 같이 잘 쓸 것이다. 그러면 이 5명은 빠른 시간에 우리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빛이 날 것이다. 하지만 이 5명의 이 가족을 줬는데 나는 나가서 돈을 벌고 이 사람은 하나의 그러한 이 5명에 있는 이 기운을 다르게 쓸 수 있도록 뭔가 사고 나는 거는 이 사람이 책임지고 또 이 사람은 누구한테 욕 듣는 걸 지가 책임지고 요렇게 가지고 5명이 전부 다 이 할 일을 다르게 만들어 줬다면
이걸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이걸 개인적으로 쓰고 말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고가 많이 난다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내 혼자 잘 산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리를 우리는 지금 팀워크를 준 걸 잘 모르고 있다. 서울 시민의 팀워크라는 걸 알아갖고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살면 우리가 다 같이 잘 산다라는 걸 알고 그 길을 바르게 갔더라면 서울 시민은 아주 인류에 빛나는 시민이 될 겁니다. 못 가르쳤다. 대구 시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해 나가는 과정부터 달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인주의로 지금 되다가 보니까 이런 거에서 자꾸 잣대를 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구는 돈을 벌 수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뒤에서 다른 거를 해주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니 이거는 네 돈이라 생각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조상들을 뒷바라지하고 조상들을 이끌고 가는 나는 영적으로 이런데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 중에도 또 한 사람은 어쩐 직위가 높아지고 어떤 자리에 내가 좀 이렇게 교수가 되고 많은 그런 일을 하는 데로 갔다면 이 사람의 영적인 것을 내가 몸으로 치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 또한 그 자리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팀워크라는 거지. 가족을 주었다, 또 지인을 주었다. 이거는 팀워크를 자꾸 주는 겁니다. 조직을 만들어 줬다. 이것도 팀워크입니다. 이 팀워크이 사장은 돈을 많이 벌고 이 사람들은 돈을 안 준다라는 것은 어떠한 설계를 했기에 그러냐? 이걸 찾아봐야 되는 것이다. 우리 종업원이 지금 30명이 있는데 너희들이 수고하는 비용만 주고 나머지는 내가 다 챙겼다. 이거로 뭘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종업원 30명이 이해되게끔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가 갔다면 이 종업원들이 이걸 나를 탓할 거냐? 너무 훌륭한 우리는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같이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설계가 단단하면 여기는 빨리 빛나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교육 부재다. 돈이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욕심쟁이로 변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잘 멘토도 있고 스승도 만났다면 이 사람은 사회에 등불이 됩니다. 큰 물질을 갖고 힘을 가지고 등불이 되는 게 밝겠어요. 요만큼 가진 게 밝게. 이게 질량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을 갖도록 해놓은 이 질량으로 미래의 인류의 등불이 되라고 키워놓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인류의 등불이 되면 이분들의 고생하는 거는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고생 끝에 낙으로 바뀌어. 그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인류에 얼마나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지금 따져봐야지. 자꾸 내가 그런가 물질을 갖다가 우리는 더 가지려고 든다면 너희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시련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길이 앞으로 일어난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어려웠던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어려움에 직면을 하면 이때까지 한이 맺혀가지고 한으로 지금 이 세상을 풀지를 못하고 간 어려움이 우리가 꼬다시 다 받아서 그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어려움은 얼마나 어려움이 올 것 같습니다. 인류의 한을 풀어야 돼. 우리 민족의 한을 풀어야 돼. 이걸 풀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욕심으로 산다면 그 한을 풀지 못하면 그 고통을 우리는 맛보지 안 하고 갈 것인가? 맛보고 갑니다. 앞으로 미래의 그림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할 일을 해내야 됩니다.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큰 질량에 살아갈 때는 이 질량에서 해야 될 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거다. 이 시간에.
의무를 행하지 못하면 그 아픔도 그만큼 크게 오는 것이다. 이게 지금 전초전입니다. 지식인들의 아픔은 이거는 그냥 노력해서 지금 이게 살아볼 그러한 아픔이 아니,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아픔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이 대한민국에는 다시 힘을 쓸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고 이 국민이 전부 다 즐거운 세상을 이끌을 수 있는데, 그러고 내가 스스로 잘 돼야 되지. 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하면 분열이 돼서 이 힘은 절대로 빛낼 수 없습니다. 하나의 태양이 빛나자면 일반적인 에너지로 빛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질량이 모여야지만 그것이 태양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대한민국의 그 질량을 모아놨는데 이것이 융합이 되지 않는 것이. 왜? 이걸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러한 스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질량은 만들어 놓고 융합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이.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이 해동 대한민국의 지식인들부터 우리가 바르게 길을 찾아서 우리 국민들을 아주 즐거운 세상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의무고, 이 국민들과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이끌어서 그런 분들이 존경받으면서 일생을 마치게 해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고, 2013년도부터 후천시대가 시작되는 이때 우리는 개개인이 분열되면 안 되고 이제부터 융합하는 법칙을 찾아내야 된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융합하는 법칙을 찾아서 이 콘텐츠를 일으켜야 되고, 우리 지식인은 지식인들이 융합을 해서 일으킬 수 있는 이 콘텐츠를 지금 설계를 해야 되고, 융합 법칙에 일어나는 그 일이 우리한테는 바르게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일을 하면 전부 다 분열돼. 우리가 갖춰지려면 한 팀워크로 우리가 할 일이 만들어지면 갖춰져요. 대기업이 지금 전부 다 자기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힘을 바르게 쓰지 못합니다. 대기업이 같이 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라. 이러면 대기업이 힘이 합쳐집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시대가 융합 시대입니다. 우리 또한 융합이 되는 게 없으면 우리 또한 힘들다. 앞으로 미래는 융합 시대이기 때문에 융합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서 우리는 같이 들면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앞으로 준비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 갈 테니까, 이끌어 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무언가를 일으키기 위해서 외모로 해갖고 그걸 방편으로 해갖고 이걸 일으키겠다. 요 설계가 나오면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면 요 뭔가 이 프로젝트를 일으키는데 외모가 있는 사람들을 요만큼 넣고, 그 외모가 좀 덜한 사람 요만큼 넣고, 곰보도 요만큼 넣고, 요러면 잘 되겠다고 기획을 해가지고 이 설계가 됐다면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이게 외모가 중심으로 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끔 하려고 한 설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정의 맞다. 그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못난 사람이, 외모가 못난 사람이 키도 쩌르멍땅 해가 이래가 나도 낀가 안 주면 내가 그렇게 생각할란다. 그래도 할 수 없이 그걸 빼내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럼 다른 설계를 했을 때는 너희들만 쓸 거다. 왜? 외모가 있는 사람들 쓰면 돈이 많이 나가서 돈이 안 된다.
이 질량의 값어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니도 고만하게 태어나지 말든지. 예? 그러면 내가 어디 이만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것은 그걸 깊이를 알고 보면 다르다. 예? 네가 전생에 이 전생을 이제 국제적으로 뭐 기독교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안 믿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후 전생 후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전생에 네가 엄청나게 까불고 잘났다고 까불었으니까 못난 사람의 그 심정 또 알으라고 그 공부시키려고 작게 놓은 거 아니냐. 그런 육신에다가 니를 보냈는데 네 공부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줄 줄 모른다면 그걸 자꾸 불평을 한다고 해서 니한테 도움 되더냐? 안 되는 거죠.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할 때 내 삶 안에서 내가 도움 돼요. 그거를 불평등이라는 이 소리를 하는 거는 그거는 네가 외모가 작은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고 외모가 큰 사람은 이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고 이것이 숙제를 너희끼리 따로 풀면 못 풀어요. 사회는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못난 사람들만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지. 거기에다가 잣대를 대는 그 자체가 너희들이 아직까지 현실과 비현실을 모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현실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자체가 현실이 지금 오늘날의 세상이 과거와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불평불만 하지 마라. 요걸 갖다가 불평등하다고 지금 이게 막 이리 내가 막 답답한 놈은 작은 놈 아니냐. 누가 환자냐. 불편한 놈이 환자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걸 가지고 지금 탓하고 있다면 그게 답이 잘못된 거다. 이런 거죠. 내가 사기를 당하고 내가 사기를 당한 놈이 막 미치겠는 이 놈이 이것이 옳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잘못된 거단 말이죠. 사기를 당한 사람이 네가 이거 이렇게 살면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게끔 살아가지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건데 내가 당했다라고 해서 사기 친 놈을 뭐라 한다면 너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다. 너 자신을 알라. 지금 어떤 상태기에 이런 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는 자기 성찰로 가져갈 때 내 발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잘생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갖고 대우받는 것보다 내 못생긴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내를 갖춰서 내가 할 일을 해서 큰 대우를 그 사람보다 저 질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게 불평은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정당한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인종차별 자체가 정당한 겁니다. 부정하지 마라. 인종차별은 어디서 일어나냐. 지금 이 시대에 이 인종이 무엇을 하고 이 인종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질량의 법칙으로 차이 나는 것이다. 지금 이 사회를 운영하면서 힘을 갖추고 지금 운영을 하는 이 사람들과 힘을 못 갖추고 거기에서 지금 불평하는 인종과 이것은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다.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이쪽에 테러를 하고 이상한 짓을 한다. 그리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갖고 저희끼리만 부자 된다. 그러면 차별을 받는 겁니다. 차별은 여러 방법으로 지금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 본인들이 또 너희들이 집단들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차별은 받게끔 만들어서 차별을 받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생겨난 것이고 이걸 분별을 잘해갖고 앞으로 미래는 어떤 자도 인종차별을 받지 않게끔 이 설계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 이것은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것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공부로서의 소화를 하고 이걸 다 놔야 돼.
이때까지 아주 소외된 인생을 사는 것도 놓고 잘 나가던 삶도 놓고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열어갈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만 해도 일제시대에 많은 이렇게 아픔을 당했다고 해갖고 여기에 묶여갖고 있어갖고는 두 번 다시 이 나라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것도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와서 정리를 잘해가지고 이 아픔을 겪었다면 이 아픔을 겪은 만큼 인류에 우리가 필요한 일을 해가지고 존경을 받을 때 그때 아픔은 다시 낀다. 뭐를 갖다 대가를 지불해라 그러지 말고 니를 더욱더 이렇게 지금 많은 이렇게 압박 속에서 힘든 속에서 니를 더 갖추어서 너가 하는 일이 인류에 도움되는 일을 해라. 여기서 대가를 받을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들어올 것이니까. 여기에 머물지 마라.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히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묶여버리는 것이다. 과거에는 과거대로 과거에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당할 때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했음에 그걸 찾아갖고 두 번 다시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는 이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을 서야지. 그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런 거는 내 입장에서 보고 저쪽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이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하지만 우리도 악하게 다른 이 일을 했을 때도 역사를 찾아보면 있다. 용서라는 것도 그거는 금방진 거다 이 말이야. 아픔을 당한 사람은 내 아픔을 당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은 너한테 주지 않았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전부 다 하늘이 한 것이고 너희들이 잘 나갈 때 잘 사는 것도 하늘이 한 것이다. 우리가 잘 나가던 거는 그거 놔두고 그 잘 나가는 걸 깽판을 치고 그냥 확 썰어 놓으니까 그 놈들을 적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지식인이 맞다며. 인류를 이끌기 위해서 홍익인간으로 태어난 게 맞다며. 사고 정리부터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시대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어도 불평을 할 것이 아니고 그걸 아주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미래를 열어가는 데 동력으로 써야지. 그게 몸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질량이 너무 약한 생각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이 사람들을 굴복을 시킬 수가 없다. 잘못한 거는 누가 봐도 알지만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지혜로운 사람들인가 미련한 사람들인가 그 중심에 결정된다. 인종차별이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인종차별이 아니고 우리가 모질라는 걸 생각해라. 우리가 모지려면 차별받는 것이요. 우리가 질량이 좋아서 거룩한 일을 하면 대우를 받는 것이다. 흑인들도 인종차별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우리 흑인들이 이 인류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찾아내라. 유대인들도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경제는 많은데도 힘을 못 쓰는가? 너희들이 이 세상에 할 일이 무엇을 하늘에서 주었는가를 찾아내라. 그 일을 한다면 너희들이 빛나고 너희들은 인류에 존경받을 것이라. 미국이 힘으로만 지금 논하려고 한다면 미국은 멸망합니다. 미국은 이때까지 이렇게 힘을 주었던 힘으로 앞으로 미래는 어떤 공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인류사에 필요한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미국이 돼야 인류의 존경받고 빛나는 미국 사회가 되고 모든 인종은 마찬가지. 이렇게 대접받을 때는 이유가 있고
저렇게 대접받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걸 인종차별이라는 이름으로 파묻지 마라. 자신을 노력을 해야 되는 이때 그런 데 머물고 있다면 계속 우리는 어려운 길로 들어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인류 사회를 바르게 가리키고 이끌어야 우리를 따릅니다. 교육만이 세상을 볼 수 있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는 겁니다.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어떠한 질량을 갖추었느냐에 거기서 승부가 나는 것이다. 새로운 교육이 일어날 테니 이제는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인류가 다같이 평화를 이루는 세상의 교육,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될 테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될 겁니다. 여성 코타제 듣기 좋아요. 여성 코타제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여성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필요한지도 모르고 여성들이 자기를 갖춘 건 없는데 코타제로 해갖고 어디 이어버리면 여성들이 그 들어가서 어떤 우수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이어준다? 이 사회가 지금 시험을 치면서 실력을 다투는다면 시험에 걸려야 되는 게 맞고 또 다른 법칙을 만들면 다른 법칙에 맞아야 되는 거지. 코타제는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회가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여성 상위 시대를 애쳐오는 것이 벌써 한 20년이 됐습니다. 외쳐왔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완전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여성 상위 시대인데 여성들이 자기의 활동을 하고 자기의 빛이 나는가? 안 나는 겁니다. 왜? 실력이 모질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한테 뭐라고 달라드느냐 하면 남자들이 하는 걸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그런 일을 하게끔 지금 태어난 게 아니다. 남자들이 할 일이 있고 여자들이 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할 줄 아냐 이거죠. 남녀가 태어날 때 다르게 태어났고 공부를 시킨 게 다릅니다. 근데 남자가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 여성 상위가 아니고 여성 하위 시대를 가자라는 거예요. 여성 상위 시대라는 것은 남자들이 해놓은 일은 힘을 갖추어 놨는데 이 힘을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게 여성들이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작게 봅시다.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죠. 돈을 벌어오니까 이 돈을 여성이 써요? 남자가 써요? 이거 운용은 여성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이걸 가지고 운용을 못하니까 남자가 쥐고 흔들어요. 발전이 없어요. 근데 이 여성이 이걸 지혜롭게 잘 운용을 하면 남자가 이 경제를 쥐고 흔들지를 않습니다. 실력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 일은 여성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남성은 이 사회를 힘을 갖춰 놓는다라고 하면 이 힘을 운용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소리죠. 근데 이 힘을 운용할 수 있는 갖춤을 갖춘 여성은 있냐?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잘 갖추었더라면 지금 이 사회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게 전부 다 남성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힘 있는 사회를 어떻게든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이걸 인자 이 사회에서 다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로. 그거는 누가 이걸 설계를 하는 거냐? 여성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단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생성이 돼 갖고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여성단체가 이 사회에 하는 일이 뭐냐고 물었을 때 너무 미비하다. 여성들이 힘을 합치면 이 사회는 바뀝니다. 여성들이 바른 길을 찾아서 이걸 사회에 외치면 이 사회가 바뀌어요. 남성들이 고집을 부린다,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바른 길을 찾아서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회에 설명을 해갖고 국민들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면 이 사회는 당장 바뀝니다. 여성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느냐? 연구원으로 태어난 겁니다. 연구원들하고 일꾼들하고 어떻게 차이 나냐? 일꾼들은 옷을 주워 입고 가갖고 일을 하면 돼요. 연구원들은 요래 모양을 내가 곱게 앉아서 말로 해요, 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연구는 뭐냐 하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를 어떻게 쳐다보고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게 연구예요. 글로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갖추어졌냐? 말을 잘하는 사람, 통찰력이 있는 사람, 무슨 재주가 있는 사람 다 만들어놨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쪽에 글도 잘하고 정리도 잘하는 사람도 만들어놨어. 그래서 대학을 다 나온 거예요. 대학을 나오면서 리포트를 잘 정리하는 거는 여성이지 남자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이 사회를 만지기 시작을 했더라면 이 사회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여성 상위 시대라니까 잘못 알고 나와가지고 나도 땡겨 모는 사람이 됐다니. 나도 비행기 조종사가 됐다고 지금 자랑을 해요. 여성들이 비행기 조종을 하면 남자보다 잘한다고? 겁을 많이 먹는 게 여성이에요. 번개 한번 치면 남자는 그냥 이겨내지만 여성은 그거 못 이겨요. 하늘을 창공을 날기는 개꼬로. 근데 그는 우리는 여성들은 표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 이 말이죠. 멈췄을 때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게 여성이에요. 여성들은 전부 다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데 우리가 단합을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융합을 한다면 이 사회는 당장 바뀝니다. 여성단체들 이 사람한테 공부하러 오세요. 당신들이 이 사회에서 엄청나게 빛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질량은 다 갖추어져 있어요. 모지름이 없어. 키를 못 잡는 거야. 진로를 못 잡고 바르게 가는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여성들이 뭔가를 지금 진로를 찾아가 간다라고 하면 남성들이 다 밀어줍니다. 바른 길을 찾은 게 맞다면 남성들은 그거 다 매달려요. 그걸 돕는다는 얘기죠. 근데 바른 길을 못 찾아갖고 앞에 나서가고 계산하니까 남성들이 참 가짜는 겁니다. 이게. 힘도 없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 우리가 양보해주기나 바라고 코타제나 바라고 앉아가. 실력 없으면 그 자리 가서 대우 못 받아요. 괜히 간 거야. 에? 그래놓고 차별하지 마라 그러고. 실력 없는데 차별해야지. 이 사회를 바르게 보고 접근을 하면 여성들은 진짜로 존중받고 대우받습니다. 내 할 일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뜻을 모아야 되고, 작은 힘이라도 모아서 그 뜻을 이루어낸다면 이것은 사회 대반 보이는 등불이 돼요. 이 등불이 일어나면 또 많은 여성이 또 모이게 되고, 이것이 또 큰 등불이 되면 또 모이게 돼서 금방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여성 상위 시대 모임을 하나 만드세요. 내가 여기다가 등불이 될 수 있는 에너지를 여줄 테니까. 우리가 하면 이 세상을 지금 움직여야 될 때 지금 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회가 지금 멈추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은 이 사회 연구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어느 정도 힘을 갖출 때까지 우리는 배우고 갖췄고 우리는 실력을 갖추고 나서야 오늘날의 힘이 나왔던 거예요. 실력은 안 갖추고 전부 다 똥이나 사러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갖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시작하면 돼요. 나는 이 세상을 전부 다 살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을 전부 다 설계해 놨습니다. 이제부터 움직일 테니까 같이 노력하면 됩니다. 지금 기부하는 거는 왜 하고 있느냐? 우리가 조금 선생님 말이 이렇게 좀 뭔가 조금 이래도 일단은 들어놓고 그다음 풀자고. 기부하는 문화는 내가 돈 쓸 데 없어서 돈 쓰는 거예요. 내가 쓸 곳이 있는데 준다? 그런 법칙 없습니다. 돈은 내가 어느 정도 받았는데 내가 쓸 곳을 잘 썼으면 기부할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안 생기고 조금 모였어. 그러니까 내가 안 쓰고 기부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건 네가 잘 쓰면서 네가 성장을 해서 더 큰 일을 할 때 기부할 일이 이 사회에 안 생깁니다. 너한테 준 거는 하느님이 너한테 준 거지 저쪽에 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가 이걸 바르게 쓸 줄 모르면 내놔야 돼. 그게 기부야 지금. 요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부한 사람들 기분 되게 나쁘지 싶은데 하느님이 니한테는 돈을 주고 저기는 안 줬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네가 다 쓰면서 그런 걸 연구를 해. 그만한 기부할 금액으로 더 투자해가 너한테 투자해가 요런 데 더 깊이를 찾아보고 이런 공부를 해. 그 비용으로 그거다 훌떡 주지 말고 줘버렸으니까 이 공부할 걸 저다 주면 내 공부는 뭐네요 이제.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느냐면 나 죽어날게 그래도 좀 편안하고 따뜻하답니다. 돈을 못 쓰고 갖고 있으면 불안해요. 줘버리고 나니까 편안하기는 하겠지만 네 발전이 없어. 우리한테 경제를 주는 것은 너가 발전하라고 주는 거예요. 너 자신의 발전하라고 주는 것이다. 응? 모아가 재산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을 발전하라고 주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지금 현재 경제예요. 경제와 환경을 다 주는데 네가 환경을 볼 줄 모르면 쓸 줄도 몰라요. 이걸 잘 쓰는 사람이 다음에 더 지적인 일을 하거든요. 경제를 들여가면서 공부해야 될 자도 있고 지금은 경제를 안 쓰면서 공부해야 될 그런 처지의 공부자도 있고 전부 다 환경을 달리 만들어 놨는데 날뛰지 마라. 응? 네가 누구한테 기부를 했다고 좋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영 못난 생각이다 이 말이죠. 길거리 지나가도 내가 이 동전 한 입을 저 사람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굉장히 신중한 겁니다. 저 사람 인생이 걸려있어 이 동전 하나 때문에. 내가 이걸 자꾸 주기 시간 내 같은 사람이 많으면 저 사람은 거지에서 절대 못 벗어나.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굶어 죽지는 않아. 자꾸 주면 습관이 달라져가지고 이 사람 결국 굶어 죽어야 돼. 기부 문화 자꾸 이래 주창을 하는 사람은 그런데 소속된 단체들이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희 집 다 팔고 너희 거 다 쓰고 나서 한 푼도 없을 때 도와주십시오 해요. 저거는 집이 있어. 건물도 있어. 이 사람들이 직권은 안 내놓고 전부 다 조금 같이 합시다. 네 거부터 다 해. 네 거부터. 그러고 나 보면 거기가 보여. 함부로 잘났다고 앞에 나서지 마라. 세상을 어렵게 하지 마라. 세상은 굶으면 치료해요.
근데 굶기 전에 자꾸 거기에다가 굶지 마라, 굶지 마라. 이거는 절대 치료가 안 돼. 이게 아프리카 난민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보면서 피눈물로 씹어삼키면서 이걸 연구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걸 이래 보니까 너무 이거 연구를 한다. 이럴 땐 동참을 해. 동참해. 노력 없이 절대 좋은 일은 안 생깁니다. 동참은 노력하는 거고, 기부를 해버리는 거는 내몰라라 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써도 않고 줘버리면 그걸 이렇게 쓰는 사람 저렇게 쓰는 사람 천태만상으로 씁니다. 지금 니한테 준 걸 환불에 자꾸 주면 니 거 싹 없앱니다. 이제부터 2013년도부터 이 정의 법칙이 들어갔다. 모르고 자꾸 돈을 주는 자 니도 다 뺏을 것이다. 이 돈을 줄 때는 니한테 잘 쓰라고 준 거다. 못 쓰면 그냥 놔둬. 나중에 줘도 되니까 좀 놔놓고 덜렁덜렁 주지 마란 말이죠. 일일 직종을 갖는 노무자들이 돈을 잘 씁니다. 조금 어렵다 하니까 잘 줘요 또. 그래서 너는 맨날 일용직을 하는 것이야. 작은 생각에서 머무는 자는 작은 재물을 가질 수밖에 없고, 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큰 재물을 주게 돼 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작은 부자는 작은 생각 때문에 작은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없어질 수 있는 생각을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함부로 기부한다고 잘난 척 하지 마라. 너한테 그만큼 재물을 많이 줬더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피를 빨아가지고 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더 어렵게 만들고, 더 굶게 만들고, 더 수리를 할 수 없는 땜방짓을 하고 있는 것은 그걸 크게 지금 번수를 해야 될 걸 막아버리는 게 돼서 공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조금 우리는 생각하는 게 냉철하게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우리가 조금 저기에다가 뭔가를 내가 주려거든. 그 현장을 직접 알고 줘라. 노력도 그만큼 해서 줘라.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내가 10,000원을 주려면 10,000원을 줄 만한 노력을 해가 깊이를 알고 준다면 벌을 안 주지만, 그냥 저 사람 말 듣고 쉽게 돈을 10,000원을 줬다면 너는 10만 원 뺏을 것이다. 분명히 뺐습니다. 응. 너가 100만 원을 줬다면 1,000만 원을 잃게 할 것이요. 1,000만 원을 그렇게 잘못 썼다면 1억을 너는 손실을 보게 할 것이다. 정확하게 거두합니다. 잘난 척을 했다면 대가는 지불해야지. 그렇게 해서 네가 일어나기가 힘들어진다. 이제부터. 이럴 때 또 내가 일어나려고 할 때 누가 안 도와준다고 또 남 탓하지 마라. 네가 만드는 것이다. 네가 남 탓을 하지 않고 이걸 깨우치고 노력을 한다면 그 돈은 다시 돌려줄 것이다. 이게 하느님의 천지 공사 속에 있는 겁니다. 함부로 넘덮는다고 기부하는 짓 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기부하지 않고 놔둔다면 다른 걸로 공사를 하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런 거를 너무 진략하게 이렇게 너무 시간을 끌게 하지 말아요. 내 자신을 갖췄는데 쓰고 이런 거를 넘주는 행위는 옳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만큼 정부는 할 일을 안 합니다. 정부가 만들어졌다는 건 정부가 할 일을 하게끔 놔두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없는 사람을 또 뭐 그 정부는 그 일을 안 해. 그래서 다른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자리에서 할 것이니까 우리는 이 잔잔한 걸 너무 도왔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키우고 갖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회를 위하고 진짜로 큰 기부를 할 수 있는, 돈을 주고 물질을 주는 것은 기부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꿔줘야지 그게 기부하는 것이야. 지식인은 지식을 기부하는 것이고, 지식인이 물질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뭐 바르게 잡아야 돼. 이 복지라는 이 패러다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 정리를 해서 우리는 사회를 접근하고 인류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 작업 시작을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합시다. 공정한 사회는 바란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 한 사람 한 사람 노력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공정한 사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누구한테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라고 한다라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나태해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우리는 뭔가 길을 못 찾고 헤매며 나태해진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누구 한 사람을 뭐라 할 일이 아니라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환경은 무시하고, 이 환경을 빚어낸 것은 누가 했는지를 무시하고, 현재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크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누구 한 사람을 미워할 때가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소리할 때가 아닙니다. 이 사회의 주인은 우리 국민들이, 주인들이 나태하게 살았다면 이 사회는 병드는 겁니다. 그 병드는 건 주인한테 돌아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인류 사회를 방치했다면 인류 사회는 고통스러워지고 그것은 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나라를 방치해뒀다면 이것이 고통이 일어나고 그것은 우리한테로 다가옵니다. 내 형제들을 방치했다면 형제들이 힘들 것이고 그것은 우리한테 직접 다가옵니다. 남 탓하지 마라. 이걸 생각을 안 해도 좋은데 이 고통은 절대 벗어주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라도 뜻 맞는 사람이 모여서 같이 시작을 해야 된다. 시작을 하면 그 뜻이 모이는 사람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힘을 쓰게 된다. 지금부터 더 방치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긴다.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이 시대의 어려움에 멀리 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대통령을 바르게 낼 것이고 그 대통령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바라지 하면서 간다면 순식간에 이 나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 가는 지도자들을 잘 살펴서 그 지도자들을 바르게 이끌어서 우리가 그 힘을 보탠다면 이 사회는 달라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바탕은 이 사람이 만들 테니까 우리는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자질을 키우고 공부를 하고 이 정법을 많이 들으면서 주위의 사람들하고 같이 들을 수 있는 환경들을 우리가 연구해보고 이 사회는 지금 정화가 되는 것이 약품을 탄다고 정화되는 게 아니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서 정화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법칙이 없어서 우리는 혼동시대를 지금 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는 앞으로 크게 미래를 위해서 빛나게 인생을 열 수 있는 환경을 지금부터 만들어 갈 테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할 일을 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이 조금씩 나를 갖추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 힘은 무섭게 일어납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늘이 보호하고 이렇게 도와서 이만큼 몇십 년 만에 이 질량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인류의 빛나는 모습을 여기서
여기서부터 해동 대한민국부터 일으키려고 이 힘을 몇십 년 만에 몇천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런 힘을 여기다 빚어준 거예요. 대한민국은 선택받은 땅입니다. 여기에 태어나서 자라고 여기서 공사를 하는 우리 홍익 인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에 사는 데에 여기에 목매지 말고 우리는 미래를 열어서 전부 이게 조상들까지 빛나는 이런 준비를 지금부터 한다면 몇 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부터 세상에 이제 나올 테니까 내년부터는 이 세상에 나올 테니까 나오면서 그 준비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 발을 한 바닥을 띄면 나는 행보가 천천히 걷지 않습니다. 한 발 한 발이 1년 1년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찬란해지는지 다 보게 될 겁니다. 예.